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며느리만 몰래 불러대는 한 시어머니에 관한 사연입니다. 마치 비밀 이야기라도 하듯이 시어머니는 항상 작은 방으로 며느리만 불러대서 속삭이셨다고 하는데요. 무슨 이야기를 하셨던 것일까요?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참 분별 없는 저희 시집 식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살다 살다 아무리 시집살이 고되고 억지를 부리며 며느리를 괴롭힌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저희 시집 식구들처럼 어이없는 상황을 연출해서 며느리를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바가 하나 있는 것이 요즘 세상에 시집살이 견디며 살아가는 며느리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었죠. 물론 요즘 며느리들한테도 인내심이라는 것이 있기에 한두 번 정도는 지켜보긴 합니다. 시집에서 간을 보듯이 며느리 입장에서도 어디까지 하는지 한번 보자라고 간을 보는 것이죠. 참으로 아쉬운 것이 좋게 나가면 상대방 측에서 좋게 나갈 텐데 왜 그렇게 어줍잖은 머리를 쓰면서 며느리 위에 올라서고 싶어 하는 건지, 어리석다라는 것을 뛰어넘어 결국에는 본인들 손해인데 왜 이런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 건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며느리를 밟고 올라서게 되면 시집에서는 승자라고 느끼겠지만 그 며느리가 느낄 참담한 패배의 기분은 바로 남편인 아들에게로 향할 텐데 말이죠. 결국 최대의 피해자는 그토록 사랑하고 존중받았으면 하는 당신들의 아들에게로 간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 자식도 아니고 남의 자식인 남편을 볼모로 삼아서 결국엔 당신들이 손해야 라고 비열하게 웃고 있는 저도 떳떳하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먼저 건 싸움이 아니기에 저는 감히 정당 방해를 했을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혼하고 나니 며느리를 길들이다 못해 길을 꺾어버리려고 했던 저희 시집 식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위로 누나 한 명, 아래로 여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 저는 제 동생을 보듯 이해를 했었습니다. 제 동생 또한 위아래 여자들에게 들들 볶이면서 컸던 터라 뭐랄까 조금 기가 죽어 있다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누나나 여동생이 의도를 한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여자들 틈바구니에 끼어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남자들이라면, 그리고 그런 아들을 키워보신 어머니들이라면 아마도 제 말뜻을 이해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게다가 남편은 저보다 한 살이 어렸으니 제 입장에서는 제 남동생과 동갑인 남편을 동일시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다고 제가 남편을 어린아이 취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랫사람 취급을 했었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제 얼굴에 침을 뱉는 거라는 것쯤은 알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 둘이 봤을 땐 연약하고 호리호리한 남편에 비해 며느리인 제가 더 드세 보이긴 했을 것입니다.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지만 겉모습만 놓고 봐서는 그럴만도 했었거든요. 여자치고는 키도 좀 큰 편이었고 분명한 건 저란 사람은 순해 보이는 인상을 가진 여자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나 시누이 둘이 모르고 있는 것이 저는 남편 앞에서만큼은 귀여운 꽃사슴이 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애교스러운 여자였고 남편도 그런 저를 보면서 이렇게까지 귀여운 사람일 줄은 몰랐다고 의아해할 정도였죠. 아마 다른 직원들은 당신 이런 모습 모를 거야. 그렇지? 다들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들 모르고 하는 소리지. 당신처럼 이렇게 귀엽고 또 귀여운 사람이 어딨다고. 암튼 당신이란 사람은 참 매력적인 사람인 것 같아. 어떻게 회사에서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이렇게 180도로 다를 수가 있지? 정말 당신은 대단한 여자인 것 같아. 남편은 저를 진심으로 많이 사랑해 주었습니다. 아니, 예뻐해 주었습니다. 저 또한 남편을 많이 사랑했고 이 남자라면 내 인생을 걸어도 될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들었죠. 그러니 결혼도 했던 것이었고요. 그리고 남편에게 온 마음을 다해 사랑을 받고 있다는 감정이 들 땐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곤 했었습니다. 저는 그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치열하게 누구보다 앞으로 치고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매일같이 100m를 전력 질주를 했었던 저는
독하다, 질기다, 때로는 재수없다라는 뒷말을 들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언제나 제 옆에는 제가 부셔야 할 적들만 우글거렸고 아군 하나 없이 외롭게 전쟁을 치르듯 하루하루를 긴장하며 살았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만나고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면서 저도 한 남자 앞에서는 한없이 약하고 예쁨을 받고 싶어하는 영락없이 나도 여자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호받고 연약한 여자라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 꽤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이더군요. 그래서 저는 남편 앞에서 애교쟁이가 되었고 집에서만큼은 어리광쟁이가 될 수밖에 없었죠. 제 스스로도 내가 이런 모습이 있었나 하고 놀랄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하지만 행복하고 달콤하기만 할 것 같았던 제 결혼 생활에 한 가지 난제가 눈앞에 나타나더군요. 바로 시누이 둘과 시어머니 문제였습니다. 확실한 건 그들은 남편을 아직도 놓아주지 못한 것임에 틀림없었습니다. 누나로서 여동생으로서 그리고 엄마로서 그동안 얼마나 하나밖에 없는 남편을 금이야 오기야 다뤘겠습니까? 제 남동생 또한 그리 자랐기에 처음엔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럴만하다. 내가 이해를 해주지 않으면 누가 이해를 해주겠나 하는 마음에서였죠. 그런데 한두 번 제가 넘어가지고 웃으며 대응을 하니 시누이 둘과 시어머니는 아슬아슬하게 줄을 타듯 계속해서 제게 줄다리기 경주를 하자 하더군요. 결혼을 하자마자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을 부르는 호칭에 대해서 가장 먼저 간섭을 하셨습니다. 평소에 자기야라고 서로 애칭을 부르는데 아마도 시어머니 귀에는 자기야라는 말이 곱게 들리지 않으신 듯 했습니다. 남편과 저 그리고 시부모님 이렇게 넷이 거실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저를 끌고 작은 방으로 가자 하시더군요. 다른 사람들 모르게 제게 할 말이 있다고 하시면서요. 몇 번 내가 말을 하려다가 말았는데 니네들 언제까지 그렇게 부를래? 아무리 그래도 어른들 앞에서 자기야라는 말은 좀 그렇지 않니? 우리 아들은 아직 어리고 철이 없다 쳐도 넌 우리 아들보다 나이도 더 많고 여자라서 철도 더 빨리 들었을 텐데 앞으로 남편을 칭할 땐 좀 더 존중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바꾸도록 해라. 이름에 씨자를 붙이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여보라고 해도 좋고 어휴 나이 많아서 우리 아들보다는 속 깊은 줄 알았더니 이런 것도 내가 알려줘야 해? 뭐 그때까진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반성도 했고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야라는 애칭은 저희 둘이 있을 땐 상관없겠지만 부모님이 들으셨을 때는 좀 채신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되었거든요. 또한 생각 없이 시부모님 앞에서 자기야라고 부른 것에 대해 부끄럽기까지 했었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 저와 남편은 양가에서만큼은 서로의 이름에 씨자를 붙여서 부르게 되었었죠. 처음에 남편은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이냐고 제게 반문을 했지만 속 시끄럽기도 싫었고 어려운 건 아니니 그리 하자고 설득을 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 호칭에 대한 간섭, 기분 나쁘게 듣는다면 충분히 기분 나쁘게 들을 수 있는 영역입니다. 안 읽겁게 듣는 며느리들 입장에서 호칭에 대한 소리를 듣는다면 무리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죠. 사실 대부분의 요즘 며느리들이 저와 같이 호칭에 대해서 시어머니에게 꾸지람 아닌 꾸지람을 듣게 된다면 분명 좋은 반응을 하진 않을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아들인 남편 또한 제게 그랬거든요. 난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에 대해 너무 별론데 우리 마음대로 부르면 되는 거지 뭔 상관이래? 참 신경 쓰실 것도 많다. 별걸다. 우리 호칭 가지고 뭘 하시는 거야? 자기가 어때서 누가 요즘 징그럽게 여보라고 그러냐? 하여튼 옛날 분들은 답이 없어. 네, 요즘 대부분의 아들들 또한 저리 생각을 한답니다.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 마음을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다기보다는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아도 결혼을 시켜 놓았더니 세상이 자기 와이프만을 위해 돌아가는데 변해버린 아들려서 키워 놓았더니 헛수고구나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았거든요. 남편의 사랑은 오직 저만을 향했었고 그야말로 남편은 저를 위해 태어난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스스럼 없이 제게 애정 표현을 하곤 했었습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래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이런 마음도 모르고 자꾸만 저를 섭섭하게 만드셨습니다. 저를 섭섭하게 만들어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제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자꾸만 제게만 서운한 마음이 들게끔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날은 이미 결혼을 한 큰 시누이 그리고 지방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작은 시누이까지 모두 시집에 모인 날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모두 모인 것은 아마도 처음인 듯 했습니다. 함께 식사를 마치고 과일을 먹으며 이야기를 하고 그동안 궁금했던 서로의 안부를 묻고 암튼 그렇게 어울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시어머니가 저를 툭 치시며 작은 방으로 불러들이셨습니다. 다른 사람들 모르게 제게만 또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서 말이죠. 너 계속 그렇게 떠들고 있을 거야? 설거지 안 하니? 네가 지금 과일 먹고 떠들 시간이 어딨어? 얼른 설거지하고 주방 정리해야지. 누구 보고 하라고 그렇게 죽치고 앉아있는 거니? 너 정말 이런 것까지 내가 알려줘야 하는 거야? 시키지 않아도 곧 할 참이었었는데 굳이 저를 작은 방으로 불러서 죽치고 앉아있다느니 과일 먹고 떠들 시간이 어디 있냐느니 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설거지는 며느리만 해야 하는 겁니까? 밥 차리는 거 했으면 설거지 정도는 다른 사람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며느리 들으면 시어머니들은 설거지 알레르기라도 생기는 것인가요? 다들 거실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고무장갑을 끼고 잔뜩 쌓여있는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엄청 처량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만일 제가 스스로 알아서 주방에 들어갔다면 그 정도로 서럽진 않았을 거예요. 며느리기 때문에 앉아있지 말고 당연히 네가 할 일은 주방 정리다 라고 말씀하신 시어머니 때문에 더 그런 기분이 들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거지를 하는 중에 이내 곧 남편이 제게 다가오더군요. 본인이 하겠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 남편이 설거지하는 모습은 또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암튼 그날도 그렇게 넘어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저는 시어머니 부름으로 인해 작은 방으로 들어가야 하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역시나 시부모님과 남편 저 이렇게 넷이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제게 고갯짓을 하시며 작은 방으로 오라는 사인을 하시더군요. 이번엔 또 무슨 연유로 작은 방으로 저를 부르시는 걸까 덜컥하고 겁이 났습니다. 항상 작은 방에 들어가기만 하면 시어머니는 꼭 제게 싫은 소리를 하시곤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좀 달랐습니다. 갑자기 시어머니가 구석에 말려있는 요가 매트를 까시더니 엎드리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들한테 들으니까 네 손님이 그렇게 좋다며. 두통 같은 거 와도 네가 한번 마사지 해주면 말끔하게 두통이 사라질 만큼 손 아기 힘이 좋다고 자랑을 하더라고. 아휴, 내 어깨 한 번만 만져봐라. 이게 거의 30년 이상 뭉친 근육이야. 이 집에 시집와서 맨날 노예처럼 부림만 당했더니 요즘 들어 근육들이 다 나 살려내라고 아우성을 친다. 내 살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마사지 숍을 가보지를 못한 사람이야. 어디 한번 그렇게 손맛이 좋다고 하던데 우리 며느리한테 호강 한번 받아보자. 서비스로 한번 해줘 봐봐. 이렇게 엎드려 있으면 되는 거지? 이건 또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싶었습니다. 작은 방에 불러 호칭 간섭에 다른 식구도 다 웃고 떠들고 있을 때 설거지나 빨래하라고 압박을 하시더니 이젠 안마까지. 30년 이상 이 집에 시집와서 노예처럼 사셨다고 했는데 아마도 시어머니는 제가 시어머니 그 전처를 밟기를 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안마의자도 있는데 굳이 제 손으로 하는 마사지를 받고 싶다고 하시는데 잘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무슨 손 아기 힘이 있겠습니까? 가끔 남편이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 머리를 만져주는 것밖에 없었고 최대한 빨리 나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쓰담쓰담을 해주는 정도였었죠. 그런데 그런 남편의 말만 믿고 시어머니는 엎드려 누우신 채로 제게 전신 마사지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나요? 아니,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저는 마사지를 할 줄을 모르는데 뭐 어디서부터 어디를 주물러야 할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난감하더라고요. 제가 머뭇거리자 시어머니는 얼른 해보라고 저를 재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주무르기 시작을 했죠. 두서없이 방향 없이 그냥 조물딱 거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 성의는 차지 않으셨는지 갑자기 뭐하니? 라고 날카로운 목소리를 내시며 휙 하고 일어나 앉으시더라고요. 너 지금 장난하니? 그렇게 잘한다며. 이 시어머니 한번 주물러주는 게 그렇게 기분 나빠? 내가 지금 과한 걸 요구하는 거니? 내가 무슨 더러운 사람도 아니고 뭘 그렇게 조물딱거리기만 하는 거야? 정성스럽게 못하니?
순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 나는 시집에서 만만한 며느리로 찍혀 있었던 거였구나. 좋은 마음에서 따라드렸던 것이었고 서운한 마음이 들어도 이제는 가족이 되었으니 이해를 하자 한 거였었는데 내가 한번 대들지도 않고 웃으면서 하라는 대로 하니 나를 똥멍청이로 본 거였구나라는 것을 말이죠. 시누이 둘도 사실 마찬가지였었습니다. 대학을 다니고 있는 시누이는 본인 생일을 맞이해서 출장 뷔페를 불러달라 하질 않나. 뭐 호텔급 출장 뷔페까진 아니어도 요즘 생일상 뷔페상 차림이 많이 있었던지라 한번 불러주긴 했었네요. 시누이 기숙사로 말이죠. 손이 시누이는 항상 저만 보면 그렇게 우는 소리를 했었습니다. 엄마가 평생을 불쌍하게만 사셨어. 그나마 아들 하나 보고 사셨는데 결혼했으니 그 허전한 마음이 얼마나 크겠어? 올케도 동생이 있다며. 아마 올케 동생도 장가가고 나면 사돈 어른도 우리 엄마 같은 마음 드실걸? 그거 생각해서라도 우리 엄마한테 좀 잘해줘. 정말 우리 엄마 너무 안쓰러운 사람이야. 그리곤 제게 꼭 챙겼으면 하는 기념일을 적은 메모지를 하나 넘겨준 사람이었었죠. 사회생활 하면서 겪었던 치열함을 결혼을 하게 되면서 며느리라는 역할이 주어지자 저는 또다시 결은 다르지만 치열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남편 하나만 딱 떼어놓고 보면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사람이었고 행복감만 느꼈었는데 그래서 예쁜 남편을 제가 빼앗아 간 것이나 다름없으니 그냥 넘어가고 또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앉아 있다가는 또 다른 무언가를 요구할 것이 뻔했고 나중엔 제가 상상도 못한 과한 것을 요구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인 엄마가 그리도 불쌍하면 본인들이 더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그걸 며느리에게 바라는 건가요? 제가 어머니를 알면 얼마나 알고 어머니가 사신 인생이 고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그걸 알 길은 없지 않나요? 시집 식구들이 못되어서가 아니라 사람 본성이 원래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찔러도 찔려주면 계속해서 찌르다가 나중에는 배워가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습성이니까요. 그리고 들어보기만 했지 제가 그 시집살이라는 곳에 포함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었네요. 전 남편에게 그날 밤 한 번의 경고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말이죠. 나는 당신이랑 결혼해서 너무 좋고 행복한데 요즘 들어서 가끔 기분이 안 좋아질 때가 있어. 그동안은 자기 얼굴 봐서 넘어가고 참으려고 했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화를 터뜨리기 전에 자기가 중재를 해보는 건 어떨까? 내가 나서기 전에 자기는 내 남편이니까 자기가 나를 보호를 좀 해줘. 치사하지만 저는 남편을 제 등에 업기로 했습니다. 만일 제가 나서는 상황까지 오게 된다면 시집 식구들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제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저의 모습을 보게 될 테니까요. 차라리 남편 선에서 말끔하게 정리가 되기를 바랐고 그들이 남편의 말을 좀 알아듣기를 바랐습니다. 진심으로 말이죠. 하지만 그러지를 않았죠. 이미 그들은 저를 얕보기 시작했었고 저라는 사람이 얼마나 지독한 사람인지를 알 길이 없었기에 결국엔 저를 다시 한번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평소 저의 성격을 잘 알았던 남편은 분명히 시집 식구들에게 경고를 한 듯 했습니다. 어느 정도 기선제압을 위해서 서로 주고받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이젠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당부를 했다 하더군요. 남편이 시집 식구들에게 제 편을 들면서 이야기를 한 날 저는 시어머니에게서 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우 흥분 상태셨고 매우 억울해 하셨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이 대놓고 엄마 편이 아닌 다른 여자의 편을 들었으니까요. 그 배신감과 상실감이 얼마나 크셨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시어머니는 이성을 잃으셨고 남편에 대한 섭섭함과 그리고 남편을 조종했다는 저를 괘씸하게 생각하셨는지 막말을 퍼부으셨습니다. 네가 지금 나이 한 살 많다고 우리 아들을 조종하려고 드니? 네가 섭섭한 마음이 들면 네가 이야기를 할 것이지. 어떻게 나와 아들 사이를 이렇게 이간질을 시킬 수가 있어? 우리 아들이 나란 사람을 어떻게 생각했겠니? 네 말만 듣고 우리 엄마라는 사람이 내 마누라를 나 몰래 못 살게 굴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 우리 아들 뒤에 숨어서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꼬래, 여자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너 보호해달라고 했니? 내 감이 다 맞았어. 니들은 절대로 딸 낳으면 안 돼. 딸 낳으면
지 애미랑 똑같은 거 나올 텐데 그 성격 어떻게 감당하겠어? 뒤에서 호박씨를 까도 유분수지. 네가 감히 이렇게 나와? 내가 너를 시집살이 시켰다고? 이 정도도 안 하는 시어머니가 어딨어? 그리고 그 정도도 감당 안 하는 며느리가 어딨어? 네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는데 나도 만만치 않은 여자야. 너 지금 나 잘못 건드렸어. 알아? 저는 곧 시집으로 가겠다는 말을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유는 저라는 사람은 한번 제대로 붙어야겠다라는 상대방이 생기면 그 사람의 얼굴을 꼭 마주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거든요. 시집으로 가니 손이 시누이가 와 있더라고요. 든든한 아군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시어머니는 방금 전보다 더 날뛰셨습니다. 좀 진정을 하셔야 제가 말을 할 텐데 시어머니는 전혀 제어를 하지를 못하신 듯 했습니다. 저 정도로 길길이 날뛸 일인가요? 아들이 며느리 편을 좀 들면서 좀 서로서로 이해하며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한 게 저 정도로 흥분하실 일인 건가요? 도무지 제 머리론 이해가 가질 않더군요. 시어머니 계속해서 가슴을 치고 계셨고 그 옆에 있는 시누이가 제게 먼저 말을 했습니다. 옳게 동생한테 뭐라고 얘기한 거야? 그리고 걘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한 거고 우리가 옳게한테 시집살이 시킨다고 한 거야? 정말 요즘 며느리들 그렇게 무섭다고 하더니 옳게 생사람 너무 잡는다. 우리 엄마가 옳게를 괴롭혔으면 얼마나 괴롭혔다고 이 난리야? 나도 요즘 며느리지만 옳게만큼은 아니야. 어떻게 단 하나도 희생을 안 하려더니 너무 이기적인 마인드 아니야? 형님, 저는 희생하려고 결혼한 게 아닌데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뭐라 했든 그건 제가 알 바 아니고요. 알아서 잘 이야기했겠죠. 시집살이 시킨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 좀 불쾌한 부분들이 있었다면 그게 시집살이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뭘요? 제가 어떤 며느리인데요. 전 그냥 일반적인 보통 며느리인데요. 형님이야말로 너무 이기적이고 편협한 마인드 아닌가요? 형님이 이 집안 며느리 아니잖아요. 그럼 제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그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조용히 하시고 빠지세요. 그리고 저한테 어머니한테 잘해라 뭐해라 하지 마시고 본인이나 좀 잘하세요. 그리고 어머니 이제 좀 진정이 되셨어요? 아들을 아직 보내지 못한 어머니 마음 이해하느라 그동안은 그 작은 방에 따라 들어갔었는데요. 이제 저 그 작은 방에 부르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3만 원 드릴 테니까 가까운 타이 마사지 샵에 가서 30년 이상 뭉친 근육도 풀고 오시고요. 그리고 제 성격상 호박씨 뒤에서 까는 게 아니라 앞에서 까요. 어머니 계속 이러시면 가장 손해보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남편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데 그 사람은 제 편이에요. 어머니가 계속 제게 이렇게 무리하게 억지 부리시면 어머니랑 아들 사이만 더 멀어지는 거라고요. 여태껏 잘 키워 놓으셨으면서 그거 다 날리고 싶으세요? 그럼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싸가지 없는 며느리라고 욕을 하셔도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예요. 이제 그 사람은 제 편이고 제가 불편하면 저보다 더 불안해하고 안절부절하는 사람이 바로 어머니 아들이라고요. 저는 어머니에게서 아들을 빼앗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어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하시면 어쩔 수 없이 아들을 가지고 경쟁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런데 어차피 승자는 저일 거예요. 저를 비둘기 마냥 머리를 조아리게 하면 할수록 아드님만 고생하는 거라고요. 왜 그걸 모르세요? 앞에서 당당하게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저 작은 방으로 절대 호출하지 마세요. 가지도 않을 거고 어머니랑 더 이상 소곤소곤 귓속말도 하지 않을 거예요. 많은 시어머니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며느리를 들이면 정말 그렇게 하고 싶으신가요? 저보다 더 심하게 구박을 당하며 살고 계신 며느리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아들 결혼시키고 나면 억울하신가요? 빼앗겨 버린 것 같아서 그렇게 원통하신가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하게 아셔야 할 것은 결혼을 해서 한 여자의 남편이 된 아들은 더 이상은 어머니 아들로 살기보다는 아내의 남편으로 살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엄마보단 아내의 눈치를 더 살필 수밖에 없고 엄마보다는 아내가 우선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섭섭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는 좀 현실을 직시하셨으면 좋겠네요. 엄마보다는 자기가 더 좋아. 엄마는 아버지가 있잖아. 이렇게 철없는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요즘 남자들 일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남자들도 있지만 저런 생각을 먹고 살아야 자기들이 편안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는 남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의 외사랑을 존중하기에, 그리고 이해를 했기에 저는 그동안 작은 방에 망설임 없이 따라 들어갔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 마음도 몰라주신 시어머니로 인해 우리의 작은 방 대화는 더 이상은 지속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안쓰러울 따름이네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